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네. 이게 이렇게 된 거는 국토부가 시킨 겁니까? 양평군이 한 겁니까? 용역사가 한 겁니까? 지금 최종 그 사람들 입장이 그렇죠. 뭐예요? 세 곳의 이제 증인들의 실토를 네, 그대로 종합을 하면은 예, 예, 물음표가 하나 있긴 합니다. 예. 양평군은 종점안이 이 원래 있었던 양서면으로 진행이 될 때 왜 네. 도대체 자기네들은 강상면 쪽으로 종점을 그려냈는지 모르겠으나 음. 그 종점안을 그려낸 2030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있었고 네.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음. 국토부는 그 양평군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는 갑자기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예. 과업 지시를 내렸다라고 장관이 실토를 했습니다. 그렇죠. 종점 변경에 아까 대한 처음에 과업 말씀하신 지시는 거, 우리가 했다. 그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가 했다고 한 거예요? 아니요. 처음에 아니라 그랬잖아요. 네네. 그 얘기야. 그러니까 네, 처음에는 그걸 양평군이 건의한 거다. 그렇죠. 용역사가 건의한 거다.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인정한 거 아니에요? 네. 우리가 했다. 용역사에서 그렇게 해온 거다. 글쎄요.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다가 음. 그러면 그 용역사는 자기네들이 그런 대안을 찾아가지고 너희한테 와서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느냐, 네. 아니면 너희들이 과업 지시를 했으니까 음.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온 거냐라고 네네. 했더니 본인들이 지시한 게 맞다라고 결국은. 원희룡 장관이 실토를 했고요. 용역사는 와서 우리가 종점을 바꿨는데 그 종점을 바꾸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했다. 네네. 며칠 했냐? 네. 하루 하루 했다. 2번 조사를 했다. 네. 그럼 그때 참고로 한 게 양평군에서 만든 그 2030 강상면 안으로 미리 만들어놨던 그 네. 안을 참고를 했느냐? 네. 참고했습니다. 음. 결국 양평군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대로. 국토부가 용역사에게 과업 지시라고, 용역사는 그 과업 지시에 맞게 양평군의 자료를 참고해서 종점을 바꾼 거죠. 논리적으로는 그렇게밖에 그렇게 해석이 안 해석이 되네. 됩니다. 예, 네. 예. 그러면 어쨌거나 초반에 원희룡 장관이 얼굴 빨개져가면서 강변했던 네,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권 네. 바뀐 거하고 상관없이 네, 양평군이 건의한 거다. 내지는 네. 용역사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다. 네, 그럼 그때 막 그랬잖아요. 용역사를 데려다가 물어봅시다. 뭐 네. 왜 그걸 피하십니까? 뭐 이러고 했었잖아요. 네, 네. 근데 결국은 우리가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네, 그 변경 지시에 따라서 용역사는 과업 수행을 한 건데 그렇죠. 용역사가 과업 수행을 왜 그렇게 아래에다 그렸는지 보니까 양평군이 미리 그려놓은 그렇죠. 김성교 씨가 그려놓은 네, 길이 있더라. 네.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밖에 연결될 수 없다. 그렇죠. 그 변경안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 용역사를 선정을 한 거고, 그렇죠. 용역사는 뭐 사실 제대로 된 조사라기보다 양평군의 자료를 형식적으로, 참고해서 형식적으로 그러네요. 조정하는- 한번 가보고. 네. 음.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남는 건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양평군은 네.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국토부는 음. 양평군에서 미리 그려놨던 그 그렇죠. 계획서대로 종점을 바꾸게 됐나? 네. 누가 그걸 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하나 남고요. 두 번째는 저희가 첫 질의했던 것처럼 종점을 왜 저렇게 갑작스럽게 바꿨냐. 두 번째는 왜 그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 등의 땅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, 이 국지도 88호선도 보시면 저희 점이 찍혀 있는데요. 네. 주황색과 빨간색 점이 있습니다. 저 주황색 점은 확장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그 토지 보상을 받는 이 곳입니다. 점들. 네, 예, 예. 토지 보상을 받습니다. 여기는. 저 토지 보상을 받는 땅은 김건희 여사의 8촌인데요. 그 8촌은 멀잖아요. 8촌이라고 하면 멀어 그렇죠, 보이는데 그렇죠. 실제 최현순 씨가 저 8촌의 집의 집 주소를 가지고 있었어요. 아하.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. 아하. 예. 그리고 거기서 300m 정도 거리에 ESIND의 땅이 또 존재합니다. 그러니까 이 도로가 넓어져야 되니까 이 땅들이 지금 그렇죠. 보상을 받고 도로로 편입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도로 인근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떤 또 개발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공흥지구 인근에도 점이 여러 개 찍혀 있는데, 예. 이쪽에. 네. 여기에도 한 제가 기억하기에는 6개 정도의 개발 계획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곳 정도에도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의 친인척들의 땅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예. 대통령 부부 일가의 이해 충돌을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. 그리고 여러 가지 공흥지구도 마찬가지. 이런 데에는 양평군의 특혜는 없었겠느냐. 네. 결국에는 누구를 저희가 신문을 해봐야 되냐면 김선교 전 의원, 전 그렇죠. 양평 군수를 꼭 그렇죠. 신문을 해봐야 된다.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여기 지금 공흥지구는 개발이 시작됐나요? 아파트가 이미 거기는 다 마치지 않았나요? 다 끝난 상태.
네. 이미 다 끝났어요. 준공이 지금 다 사람들이 났- 살고 있네요. 그럼 여기 네, 준공이 공주가 다 아파트에. 났네요. 네. 그런데 나중에 개발부담금 이런 것들을 한 푼도 안 냈더라. 그렇죠. 그런 얘기가 지적이 된 거고.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게 이제 사토 처리. 음. 오마이뉴스에서 아마 나오는 어젠가 댓글. 오늘 기사가 또 났는데 사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. 네. 여기서 나오는 흙을 네,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. 그것도 돈이 되는 건데 네. 그렇죠? 거기에 또 흙막이 있더라. 네. 잠깐 그 얘기는 좀 이따 네. 말씀해 네, 네. 주시고요.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그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네. 지금 이쪽 땅들 쭉 얘기가 하니까 네,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. 이소영 의원이 주로 질의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질의를 하니까 이쪽은 한강 수계 뭐 어쩌고 해가지고 예쁜 땅. 개발이 안 되는 데입니다라고 얘기하다가 네, 이 규정 따져서 이 근처에 실제로 허가도 나고 개발되고 있는 네. 거를 또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네. 실제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저기를 가봤는데 네. 평탄에서 인근에 뭐 물도 보이고 뭐 그래서 워낙 좋은 땅인데 이걸 개발 못할 이유가 있냐? 그리고 바보냐? 네네. 개발 못할 땅을 왜 샀겠냐? 네네. 이런 질문했고요. 작년에 발견했던 병산리 땅도 마찬가지입니다. 병산리 땅을 이게 용도 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 네. 제출한 서류를 보면은 올라가는 선이 그 지대가 완만하고 네. 주변 경관이 좋아서 음. 가족들과 살기 좋다. 그래서 이거 변경을 꼭 하고 싶다의 취지로 신청서를 냅니다. 네. 집을 짓게 해달라. 네, 그리고 저희 그러면 실제 요청을 하면서. 가봤지만은 뭐 가파른 산은 아니에요. 네. 네, 그러니까 구릉 언덕 같은 그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딱 한강 뷰 보기에 좋은 네, 수준에. 네. 그래서 여기는 너무 많은 퀘션 마크와 너무 많은 예외가 존재를 한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네. 또 사안에 따라서는 특검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. 자, 여기서 다시 떠올려야 되는 게 김성교 씨가 양평 고수 재직 시절에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검사와 알고 지냈다. 네. 같이 술 친구였다.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고. 그리고 그다음에. 뭐 여러 가지 많이 혜택을 줬다라는 취지의 최은순 씨에게 혜택을 줬다는 취지의 영상이 MBC 단독 보도로 나온 적도 그렇죠. 있었죠. 네. 일종의 자랑을 한 거잖아. 그렇죠. 내가 도와줬다. 네. 이런 거를요. 그다음에 최은순 씨의 남편이자 김건희 씨의 아버지가 양평 군청 공무원 양평 출신이고. 군수에서 근무했다. 군청에서 네. 근무했다. 뭐 토목과장인가 뭘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살림과장, 살림과장이었다는 살림과장. 얘기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김성교 의원도 공무원 출신으로 군수가 되고 군수 3선을 한 뒤에 의원이 된 분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김성교 씨의 공무원 재직 시기와 네. 김건희 씨 아버지의 공무원 재직 시기는 겹치나요, 안 겹치나요? 일부는 겹칠 그렇죠. 텐데 일부는 겹칠 텐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 정보들을 좀 떼서 봐야 되는데 자료 확실하게. 협조가 지금 안 돼서 제가 제출이 안 경기도 되고. 국감에서 이제 도지사께 말씀드렸던 거는 특별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냐. 네. 이 상태에서 양평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서 음. 저희가 꿰지 못하는 고리들을 좀 꿰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군청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알지 어떻게 몰라요. 같이 근무했든 안 했든. 그 양평군이 가보면은 그 군청이 굉장히 좀 큰 편은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여기는 경찰서도 좀 허름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 보면 당시에는 양평군에 얼마나 살았겠습니까? 네. 몇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을 거라 뭐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어쨌든 뭐 서류상으로도 알겠습니다. 뭐든 예, 확인된 건 확인을 아니다. 해야죠. 근데 여기서 이 공무원들의 애환을 좀 우리가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, 자 아까 이제 모 국장, 안 국장 네네. 이 사람이 과장으로 있으면서 소위 이 공흥지구 특혜 문제로 기소가 된 사람이죠. 네. 그 이제 업무 처리를 잘못하고 특혜를 줬다.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고 면제해줬다 이런 거잖아요. 주요 범죄 사실이. 네네. 근데 그 와중에 이분이 휴직되기는커녕 기소가 승진을 했단 말이죠. 그렇죠. 국장으로. 군청 국장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닿고자 하는 최고 높은 갈 수 있는 직위예요. 가신 예, 거죠. 네. 끝까지 올라가신 거예요. 네네. 그분은 무슨 과장을 하고 무슨 국장이 된 거예요? 무슨 과장을 했길래 여기 이렇게 관여가 된 거예요? 그쵸. 도식과장. 도식과장을 하다가 건설국장? 네, 지금은 건설국장이고 건설국장이죠. 딱 정통한 업무를 하셨네요. 그 자, 안에 이제 뭐 도로 관련된 업무 그렇죠, 이런 그렇죠.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. 다 포함되는 네. 거고. 자, 그러면 우리 국토부 도로국장이 하여튼 계속 화제의 인물이 되는데 이 도로국장은 언제부터 도로국장을 한 거예요? 도로국장을 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됐죠. 그 국감장에 나타났던 이 김호라는 이제 정책과장이었나요? 서기관, 서기관. 네네. 정책 담당 서기관. 네네.
네, 그분이 아마 이제 실질적인 업무를 좀 하셨던 것 쭉 같고, 그분이 계속 해와서 히스토리는 제가 잘 알고 있고. 네네. 그리고 현재 여러분께서 많이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분은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 도로국장. 네네. 예.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 그때는 제가 근무 안 해서 잘 모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네. 네. 그 전 도로국장이 그 뭐 차관으로 영전했다는 사람 아닌가요 혹시?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건 아니에요. 네네네네. 네. 그 국토부에서는 이거 관련돼서 뭐 도로 연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? 정책과장도 최근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실무를 직접적으로 변경에 관여했던 실무했던 사람들이 도로국에 제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위 직급을 제외하고는 별로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봤을 때. 아까 그 김서기관 정도. 네네네. 네.